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레미안 퍼스티지 굉장히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예, 그건요. 네. 저희가 레미안 퍼스티지 26평형을 2월 14일 21억 3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걸 지난주죠. 3월 13일 날 월요일 날 대금 납부를 했는데 그로부터 3일 뒤인 네. 3월 16일 날에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 이사집센터를 불러서 완벽한 이삿짐을 이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졌습니다. 야, 그러면 너무 황당하셨겠는데요? 예, 그렇죠. 저도 경매를 지금 뭐 20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사하는 현장은 처음 봅니다. 대금 납부를 3일 전에 했는데 이사를 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예. 이게,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네. 이미 이삿짐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스톱시켜서 짐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낙찰을 받았는데도 이사를 하게 해줘야 되는 예, 황당한 경우. 이미 들어간 짐은 들어가도록 하는 게 맞고요. 들어간 그 사람, 그 임차인은 3월 13일자로 소유자가 바뀌긴 했지만 네. 계약 당시에 전 소유자가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네. 전 소유자와 3월 10일 전후로 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이게 중개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네. 보통은 등기부등본 열람하면은 이 경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채무액이 많은 상태에서 잘 안 들어오시려고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들어오실 수 있었던 거죠? 저희가 보여주는 계약서를 봤는데 보증금이 몇 천만 원의 월세 이렇게 되어 있긴 했어요. 했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집어넣고 이사를 할 정도면 등기부등본을 안 받을 리도 없고 네. 만약에 이게 정말 전혀 모르고 이사를 한 게 맞으면 임차인은 전 소유자를 상대로 사기 등의 형사사건으로 해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두 사람이 만약에 공모? 애매하긴 하지만 서로 네. 아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는 아니고 낙찰자와 이 사람들 상간에 또 형사적인 건이 발생하는 거죠. 형사적인 건 뭐 경매방해 내지는 기타 다툴 수 있는 거는 넘겨두더라 해도 일단 있는 상태에서 민사적으로 또 다툴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경매권 또 전입자, 후순위 전입자를 상대로 네. 해서 하는 그런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밟으면 됩니다. 예, 그거는 진행하면 되지만 그래도 지금 들어가는 짐을 못 들어가게 강제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점유를 아직 취득해 오지를 못했거든. 점유가 누구한테 있느냐의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돈을 납부해도 내 집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문 닫을 상황이 아니거든. 점주는 여전히 전 소유자 쪽에 있기 때문에 소유와 점유를 구분해서 네, 일을 그렇죠. 해야겠네요. 그래서 명백하게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명확하게 갈리는 그런 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비어져 있다라는 게 확실하면 보통은 그냥 문을 따도 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이미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 건 입찰 들어가기 전에 그 공실임을 확인했고 낙찰 직후에도 공실임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명백한 공실 명도를 할 수 있는 건이 맞거든요. 그래서 낙찰자분도 문을 그냥 열어서 그 전세를 놓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국장님 공실명도가 뭐예요? 공실명도는 이제 이겁니다. 입찰 들어가서 낙찰받기 전이나 네. 낙찰받은 후에 확인한 여러 가지 정황상 공실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명도, 그런 부동산을 명도하는 것을 공실명도라고 합니다. 공실로 추정되는 부동산 낙찰건에 대한 명도, 그게 공실명도입니다. 그럼 공실명도는 낙찰자가 문을 열고 그냥 명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비어 있으니까? 그게 아직 점유가 전 소유자에게 있지 우리한테 넘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점유권이 우리에게 넘어오게끔 하는 법적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됩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그럼 소유권이 이전돼서 등기가 넘어오면은 그냥 소유권과 점유가 같이 넘어오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경매는 점유권을 가져오는 법적 절차를 확실하게 밟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요?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형사사건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문을 열었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죠?
운이 좋게 대부분은 문을 열어서 공실이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공실인 경우에 명도가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이번 건도 약간 그런 뉘앙스를 저희가 캐치를 했지만 예전에 진행되는 건들이 그걸 노리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공실인 집을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을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경매를 아는 사람들. 아, 그래요? 경매 아는 사람이 뒤에 있거나 경매를 아는 사람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많이 조심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보면 명백한 주거침입니다. 주거침.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또 형사 사건의 연루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그렇죠. 공실인 줄 알고 공실이니까 우리가 네. 여러 가지 확인해 봐도 공실 맞다. 네. 그래서 문을 닫고 들어가요. 내가 대금 납부 전에는 모르겠지만 대금 납부하면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소유자 맞는데 맞아요. 내가 내 집을 공실로 추정이 되는데 문 닫고 들어갈 수 있지 않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문 닫고 들어갔다가 이제 주거침입 형사사건이 걸리면 네. 이제 굉장히 곤란해지는 그렇죠. 그때는 실형을 받아서 뭐 전가 생기고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네. 상대방이 노리는 것은 이제 명도 비용, 이사 비용을 상당한 금액으로 이기 위해서.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기가 점유를 네. 실제로 공실이면 그까지는 안 하고 이사 비용을 요구하겠지만 네. 아마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면 뭔가 짐을 남겨놨을 겁니다. 공실로 이제 추정할 수는 있지만 문을 열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짐을 놔뒀을 거예요. 놔두면 우리가 공실이라 생각하고 그 짐을 치운다. 그러면 자기들이 주장하겠죠. 재물손괴 거기에 뭐가 있었다. 부터 시작해서 막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막 생겨요. 실제로 완벽하게 공실로 추정되는 물건을 쓰레기가 그 차를 15차. 15차요? 예, 그래서 한 700만 원 정도. 쓰레기가 사람 가슴 높이까지 33병에 꽉 차 있는 거를 쓰레기 치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처리해서 했는데 형사사건이 된 거예요. 아, 그걸 처리하면 안 돼요? 아, 그죠. 이제 소유자가, 전 소유자가 거기에 쓰레기를 일부러 남겨놓은 거예요? 거기에 자기 돌반지부터 시작해서 뭐가 있었다.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밟아서 문을 열었으면 되는데 공실임이 명백하니까 그냥 문을 따고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재물 손괴 및 뭐 이렇게 막 발생한.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명도 현장에서 변호사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번 건에 이사하는 현장에서 전 소유자와 임차인 상대로 해서 막 얘기를 나누는 중에 자기들도 이제 이거를 스스로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했는지 자기들 사건을 전담해서 해주는 변호사를 불렀어요, 현장에. 변호사가 왔단 말이에요. 네. 변호사가 왔을 시에 네. 변호사 오기 전에 그 전 단계로 따져보면 이겁니다. 경매 컨설팅 경매 업무는 네. 그 명도를 포함한 경매 업무는 명백한 법률 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2018년 대법원 판례가 네. 낙찰자와 변호사 예의자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 컨설팅까지는 상황에 따라서 봐줄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논의를 하고 명도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명도 대행을 경매 대행을 낙찰자와 변호사 예의자가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누가 해도 뭐 어떤 분들은 뭐 중개사 사무실에 매수시청 대리 그거는 컨설팅까지는 봐줄 여지가 있는 거지 명도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명도 부분에서는 법무사 사무실도 법무사도 그 법무사 규칙에 네. 그 재산 증식 그 상담이 가능하니까 경매 컨설팅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명도를 해서는 안 돼. 명도 대행은 안 되거든. 네. 근데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수수료를 앞에 컨설팅까지만 낙찰받기 전까지만 받았다. 명도를 받지 않았다. 근데 이게 형사사건이 되면 그거를 인정은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돈을 받았을 때에는 앞단 수수료뿐만 아니라 명도까지 대행하는 것을 전제하에서 수수료가 왔다 갔다 했을 텐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돈을 안 받으면 됩니다. 근데 돈을 안 받고 해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래 왜 되냐? 상대방이 변호사가 왔으니까 저희가 누구냐고 당연히 물었어요. 네.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왔으니까 명함을 주고 서로 신분을 밝히고 소속을 밝히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변호사까지 하고 공실에 문 따고 들어오는 걸 노리는 듯한 이런 정도까지 생각한 사람들이면 이사까지 감행할 정도면 그죠? 신원을 당연히 파악을 했을 것이고 근데 일반 경매 컨설팅 회사라든지 중개사 사무실에서 경매 대행을 해주는 상황이었으면 거의 500%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다고 얘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실인 거를 문 따고 들어올 것을
기다렸던 듯한 얘기도 들었는데 이 명도하는 이 상황에서 벌어진 이 일 당연히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러겠네요. 변호사가 아니더라 해도 이 상대방이 네. 변호사 사무실에 명도 관련해서 상담만 받았더라 해도 변호사법 위반을 따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할 때 명도하러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백히 파악해라. 신원을 확인해라. 그 사람이 낙찰자인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인지 제3의자가 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신원을 확인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사비용과 그 명도 비용을 너무 과하지 않게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실제로 상담을 해주거든요. 네네. 변호사 사무실에서.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상담을 받은 사람 같으면 네. 혹은 본인이 경매를 잘 아는 사람이거나 네. 이렇게 변호사가 오거나 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변호사법 위반 아,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죠. 이분 꼭 주의를 해야겠네요. 그런 입찰자 입장에서 명도랑 관련된 정리해보자면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경매를 직접 다 하실 수 있으면 괜찮은데 혹시 그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경매에 대행하는 분들한테 의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특히 명도 문제로 넘어와서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요즘 점점 이런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딱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순간에 명도고 모든 게 다 끝나거든요. 상대방 의도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끌려갈 겁니다. 가불관계가 명확하게 뒤바뀌는 상황이 되니까 이는 놈이 이겨 나는 놈이 있겠죠. 예, 혹시라도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건 네. 한 건이 그 10번을 전혀 문제없이 했다가 한 건만 이런 경우가 생기면 진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공실 명도 공실이라고 생각되어도 함부로 문을 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맞고요. 네, 알겠습니다. 박정민 덕분에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정보 알려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